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자신이 겪는 일상의 삶을 모르는 다수의 타인들과 공유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온통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행복은 그들만의 전유물일까요? 안녕하세요. 내 곁에 철학의 소피아입니다. 쇼펜하우어와의 대화를 신청하신 오늘의 사연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저는 행복이라는 개념, 즉 행복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민은 제가 넉넉한 생활을 하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별다른 희망 없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도 피곤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반복하고 있는 삶에 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이버 세계를 통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저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세상이 온통 행복한 사람들로 넘쳐나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반백년이 넘은 적잖은 나이임에도 그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초라함으로 행복과는 무관한 삶의 주인공으로 보여지기만 합니다. 인간의 삶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저 같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길을 잃은 낙오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의 행복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내 혀에서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 엄마의 미소, 먹고 싶은 것을 배가 터질 정도로 먹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 순간들은 이해의 복잡성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행복의 차원은 확대되어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의 기대와 더욱 복잡해지고 얽혀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성취, 경력, 재정적 안정 등의 많은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의 맛을 제공할 뿐 이상하게도 각각의 성취는 행복을 항상 한 발 앞선 미래에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정된 직장, 가족, 집 등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구성 요소라는 것들로부터 이미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요소들을 달성하지도 못한 삶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행복한 삶은 남아있는 건지요? 쇼펜하우어님, 이제 저는 종종 느끼게 되는 고독함 속에서 그래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행복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저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깊은 귀하께 행복에 포착하기 어려운 본질과 그에 얽힌 사회적 기대에 대한 귀하의 성찰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심오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주제를 내 철학에서 깊이 탐구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행복이 전통적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종종 신기루가 되어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항상 지평선으로 물러난다는 가슴 아픈 이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귀하는 사색하면서 제가 자주 강조했던 근본적인 진실, 즉 사회가 퍼뜨리는 행복의 개념에는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만족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이지 않은 물질적 성취와 사회적 검증의 발판 위에 구축됩니다. 성취와 획득의 체크리스트로서 행복을 사회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보다 진실되고 지속적인 기쁨의 원천으로부터의 깊은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기억하는 혀에서 녹는 아이스크림, 어머니의 미소와 같은 어린 시절의 행복은 나이 들매 삶에 대한 기대의 복잡성으로 인해 부담받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러한 형태의 순수한 기쁨은 가정된 의무와 성공의 기준으로 인해 모호해집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행복의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착각하는 외부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귀하의 가슴 아픈 질문에 답하기 위한 나의 지침은 내 철학의 핵심에서 찾고자 합니다. 행복, 아니 만족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포기하고 그것이 욕망이었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고통, 이는 허무주의적인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보다는 존재의 단순함에서 발견되는 더욱 금욕적인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마치 행복이 없는 삶의 주인공처럼 느끼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은 귀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겉으로 보기에 즐거워 보이는 삶과 비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큐레이팅된 쇼케이스가 현실과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는 현대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측정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눈을 돌려 사회적 칭찬을 넘어 진정으로 평화와 성취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의 진정한 본질을 숙고하면서 외부의 성취로부터 내부의 단순함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고독한 순간, 자연의 아름다움, 문학의 깊이, 예술에서 위안을 찾으십시오. 나는 이들로부터 심오한 통찰력과 평온함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삶의 본질, 그리고 실제로 삶의 아름다움은 흔히 삶의 불완전함과 일시적인 본성을 받아들이고 감상하는 데 있습니다. 고독과 조용한 성찰 속에서 귀하는 행복이 목적지나 소유물이 아니라 철학적 탐구와 개인적 수용의 빛 아래서 꽃피우는 존재의 상태임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자 합니다.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